소설 인간혁명 12권 제4장 후계 1958년 원단은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겨울치고는 드물게 온화하고 따스한 날이었다. 오전 10시 도다주세이는 자신이 예고한 대로 창가학교 본부 대강당에 모습을 나타냈다. 대강당에는 도쿄의 지부간부 20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약 40일 만에 도다의 모습을 보게 되자 힘찬 박수가 울려 퍼졌다. 간부들은 이제 도다 선생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다의 몸은 애처로울 만큼 야위어 있었다. 얼굴도 한층 작아진 듯 했으며 옷은 어깨 주위가 헐렁했다. 참석자들은 가슴을 내는 듯한 심정으로 도다의 투병이 심상치 않았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도다 조세이는 엄연히 그들 앞에 있다. 그 침범하기 어려운 엄하고 기계 높은 표정은 평상시의 도다였다. 모두 얼른 자세를 바르게 했다. 도다는 말없이 오본존 앞에 단좌하여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근행을 하기 시작했다. 예년과 다름없는 원단 첫 근행이었다. 도다의 목소리는 약간 쉬었지만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근행을 엄숙히 마치자 도다는 오본존님을 등 뒤로 하고 앉은 채로 말하기 시작했다. 수량품에는 삼묘가 합론이 되어 있습니다. 삼묘는 본인묘, 본과묘, 본국토묘이고 묘는 생각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부처라는 경계를 얻기 위한 원인을 본인, 그 불도 수행의 인으로서 얻은 불과를 본과, 그 부처가 계신 곳을 본국토라고 한다는 점은 여러분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삼묘 합론이라는 말은 알고 있었지만 도다가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하자 당혹감을 느꼈다. 무엇 때문에 도다는 원단부터 삼묘 합론을 설하는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본과묘를 나타내는 것은 수량품의 여시야 성불 이래 심대 구원, 다시 말해 이와 같이 나는 성불한 이래 매우 아득히 오랜 옛날이니라 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석조는 금세에서 30살 때 깨달음을 열어 성불한 것이 아닌 실은 구원의 옛날에 이미 부처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그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법화경 이전의 가르침은 정토에 있고 사바세계에는 없다고 설했지만 수량품에는 부처는 사바세계에 있다고 써 있습니다. 요컨대 부처는 범부와 함께 또 보살과 성문, 연가, 축생, 아귀 등과 함께 사바세계에 동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국토묘를 나타낸 아상제차, 사바세계, 설법교화.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으며 라는 글입니다. 문저에서 이 글을 넓고 깊게 논하면 남묘호랭개교의 생명은 구원 이래 대우주와 함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난해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도다는 말을 계속했다. 중요한 점은 부처는 현실 세계 외에는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타각세 속에 있어야만 진실한 부처입니다. 먼저 석존이 부처의 경계를 득하는 데는 근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밝힌 것은 본인묘이고 아본행 보살도 나는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른 바의 수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가 행한 보살도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이 글의 문저에 비침이 되어 있는 대법이고 남묘호랭개교입니다. 말법의 우리는 이 남묘호랭개교라는 부처의 깨달음을 직접 믿고 부처가 됩니다. 이 성불의 근본 원인을 설하면서 석조는 이미 성도한 부처,
다시 말해 본과의 관점에서 설합니다. 그러므로 수량, 문상의 석존을 본자의 부처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성이는 내증은 어본불이지만 부처 자체의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아닌 범부의 관점에서 부처가 되는 본인의 보살도를 설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성이님은 본인의 부처가 됩니다. 어서 어느 곳을 배독해도 대성이는 나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제하겠다는 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성인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어본불의 몸을 나타내고 어본불의 행을 하셨다면 그것은 보살도가 아니게 되고 맙니다. 여기서 본과 묘의 석존 불법과 본인 묘의 교주 석존, 다시 말해 니치렌 대성인 불법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나의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도는 도다조세이가 이제까지 해온 방평품, 수량품 강의의 결말이라고도 해야 할 이야기가 되었다. 도다의 이야기는 난해하다고 하면 난해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도다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본인묘의 부처라고 설함과 동시에 이 사바세계에서 절복행에 면류하는 동지야말로 대성인의 말제로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싶었다. 동지들 대부분은 병고나 경제고 등 수많은 고뇌를 짊어지면서 날마다 광손유포를 향해 악전고투하고 있다. 하지만 도다는 그 동지들의 모습에서 빛나는 존귀한 불자를 보았다. 묘법 광포에 살아가는 우리는 보살도의 실천을 행하고 있고 그 실천은 그대로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바꾸는 부처의 행위 된다. 그리고 그를 행하는 동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용보살이고 그 내증은 부처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75만 세대 절복을 성취한 도다 조세이의 부동의 대확신이었다. 그는 제부를 우러러보는 심정으로 줄지어 앉은 제자들에게 시선을 쏟았다. 도다 조세이가 삼묘 합론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자 맨 앞줄에 있던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가 새해를 축하하며 지은 시 세수를 발표했다. 사자후하여 가난한 민중을 구했던 7세의 목숨 화려하기도 하다. 젊은이의 맑은 마음이여 7세의 고투의 흔적은 축복받으리라. 올해야말로라며 7세를 지나서 만나게 될 200만 민중. 첫 구절과 세 번째 구절은 전 회원에게, 두 번째 구절은 청년부에게 선사한 시이다. 어느 구절에나 7세라는 단어가 있다. 75만 세대를 성취하고 화려하게 맞이한 회장 취임 7주년이 되는 새해이다. 도다를 흠모하고 도다와 함께 투쟁해온 간부들은 지난 7년을 회상하면서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시세수를 듣고 있었다. 새해를 축하하며 건배한 뒤 고니시 이사장이 인사했다. 우리는 오늘 건강하신 도다 선생님을 뵐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는 도다 선생님에게 첫째, 일거화락의 신심, 둘째, 각자가 행복을 획득하는 신심, 셋째, 난을 극복하는 신심이라는 세 가지 지침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 지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환희를 음미하면서 다 함께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학회 본부에서 열린 신년 근행회는 오전 11시에 끝났다. 참석자 대부분은 총본산으로 가기 위해 곧바로 도쿄역으로 향했다. 총본산은 전국 각지에서 온 회원으로 붐볐다. 그들은 이날 아침 본부에서 발표한 도다의 시를 전달받았다. 각 방에서 회원들은 건강을 회복한 도다와 함께 신년을 맞이한 기쁨을 음미하면서 시 세수를 낭랑하게 노래했다. 이튿날 이 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오전 11시부터는 법주 니치준에게 신년 인사를 했다. 3일은 구름 한 점이 없는 파란 하늘이었지만 도다는
각 방면에 모인 간부들과 리큐보 2층에서 간담하고 밖에 나가지는 않았다. 신이치를 곁에 두고 복도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각지 간부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도의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이전만큼의 체력을 되찾지는 못했다. 도다는 지루해지자 신이치와 장기를 두었다. 1승 1패의 멋진 승부였다. 신이치가 복도에 나온 도다를 사진에 담으려고 카메라를 들자 도다는 빙긋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눈부신 미소였다. 총본산 첫 등산은 원단부터 5일까지 실시했는데 첫 등산이 끝나자 학회는 총력을 다해 대강당 낙성기념 총등산의 준비를 시작했다. 3월 1일부터 하루 7,000명씩 합계 약 20만 명에 달하는 등산이 된다. 이 총등산은 총본산도 학회도 전에 없던 장거이므로 무사고와 대성공을 기하며 준비에 만전을 다했다. 수송 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부의 참가자 수를 할당하고 국철과 버스 회사 등과 주도 면밀하게 협의했다. 또 총본상과의 협의와 각 스태프의 선정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항을 잇따라 처리해야 했다. 그 준비와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 부서가 참모실이었다. 실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는 연일 바쁘기 짝이 없었다. 신이치는 피로가 겹쳐 발열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총등산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강당 낙성은 스승 도다 조세이의 염원이고 총등산은 도다가 75만 세대를 달성한 황선유포의 각인이라고도 해야 할 행사였기 때문이다. 도다는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신이치를 보고 자신은 3월 한 달 동안 총본산에 머무를 것에 대비해 건강 유지에 전념하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회합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도 1월 7일 승려 16명을 초대한 신년회에는 회장인 그가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도다는 피로가 심해지자 신년회가 한창일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도다의 병은 거의 회복되었지만 병 때문에 쇠약해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3월까지 앞으로 50여일, 도다에게 충분한 정養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1월 26일, 일요일이었다. 뜻밖의 애처로운 사고가 일어났다. 남자 제44부대 부대장 오노 히데토시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오노 히데토시는 이날 오후 일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주쿠에 있는 사철 건너목을 건너려다 전철에 치였다고 한다. 건널목에 경보기가 있었지만 차단기가 없어 그는 상행 전철이 통과한 직후에 튀어나갔다. 거기에 하행 전철이 왔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그는 전철에 30m 정도 끌려갔다. 즉사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날 피로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때 사고를 알리는 전화가 왔다. 신이치는 연락을 받자마자 도다에게 서둘러 보고하고 오노 히데토시가 실려간 병원으로 곧바로 가서 그의 유체와 대면했다. 전차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은 이마에 약간의 찰과상이 있을 뿐이었다. 잠을 자는 듯한 편안해 보이는 임종의 모습이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그리고 오노가 소속한 조직의 청년들과 장례식 준비 등을 협의하고 이튿날에는 도다 조세이의 집에 보고하러 갔다. 도다는 불단 앞에 앉아 오노의 명복을 기원하고 창제하면서 신이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입을 열자마자 도다에게 사죄했다. 선생님, 소중한 제자를 잃게 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신이치는 청년부의 중핵 간부인 부대장의 죽음을 청년부 실장인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남자 부원은
누구나 사고를 절대로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지금은 중요한 때인 만큼 마도 강하다.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도다는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노의 가족 상황을 물었다. 오노에게는 아이는 없고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부인이 불쌍하구나. 앞으로의 일도 여러분이 잘 보살펴주게. 그리고 장례식은 부대장이므로 전원이 그를 배웅할 수 있도록 해주게. 그런데 후지카와는 뭘 하고 있는가? 본래라면 후지카와가 오노를 위해서 뛰어야 하지 않는가? 네. 신이치는 대답이 궁해졌다. 후지카와는 제7부대장 후지카와 가즈마사를 말한다. 그는 당시 도다의 사업과 관련된 회사인 다이오 세이카라는 회사의 영업부장을 맡고 있었다. 다이오 세이카는 가정용품과 전기기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였다. 오노 히데토시는 이 회사의 영업부원이었고 또 학교 조직에서도 제44부대 부대장이 되기 전에는 제7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도다는 노여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는 깊이 사색에 잠기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생각했다. 본질적으로는 언어의 수겁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틀림없이 주의력 산만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되었으리라. 그것은 과로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일에 쫓겨 초조했을지도 모른다. 도다는 그렇게 생각하자 몇 달 전에 자신이 지적한 일이 현실로 되고 만 것이 원통해 견딜 수가 없었다. 지난해 여름, 도다는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이는 다이오 세이카 사원들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관계자에게 물으니 영업부장 후지카와가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사원들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후지카와는 사원에게 휴일에도 쉬지 말고 일하라고 강요하고 영업 성적이 나쁘면 호통을 쳤다. 때로는 컵을 마룻바닥에 내던지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장 주조 기요시가 사원을 따뜻하게 격려하면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고 후지카와 자신은 사원들을 엄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조에게 엄하게 말했다. 사원들을 잘 쉬게 하게.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사원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도다 주세이는 지금 그가 우려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분함에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리고 후지카와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했다. 후지카와는 구의원이기도 했는데 1955년 6월에 가와구치 호숫가에서 수호회 야외 훈련을 열었을 때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는 고향에 금의 환영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다. 도다는 청년들에게 위대한 정치가나 대사업가가 되라고 말해왔지만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광선유포의 사명에 살아가는 일 외에는 없다고 계속 호소했다. 그런 만큼 후지카와의 그 질문은 포인트에 벗어난 묘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다는 순간적으로 후지카와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구의원이 된 그로서는 사회적인 영예나 권력의 위강이 대단히 존귀하고 눈부시게 여겨졌음에 틀림없다. 도다는 질문을 받자마자 이런 지하에 이렇게 대답했다. 도다의 제자가 되어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최고이고 영원한 비단옷이 아니겠는가. 이 비단옷이야말로 최고이고 불변의 비단옷이다. 도다는 청년의 가슴에 움튼 명문 명리의 마음을 없애주고 싶었다. 이후 도다는 후지카와의 삶의 자세를 걱정했다. 근본의 일념이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후지카와는 이윽고 여자부 간부인 마스다 이오쿠와 결혼했는데 그 이후에 명문 명리를 탐하는 그의 마음이 더욱 강해지는 듯했다. 도다는 노여움 가득한 목소리로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후지카와는 일장 공성, 만골고의 꼴이 되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아내도 문제다. 저 허영심 많은 성격이 남편을 점점 그르치게 만들고 있다. 나쁜 쪽은 그 아내다. 이번 사고도 직장 상사인 후지카와에게 사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혹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오노의 죽음은 수겁임에는 틀림없지만 후지카와는 진지하게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도다는 부대장이라는 청년부 최고 간부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일은 처음 겪었다. 그는 오노의 죽음이 불법상으로 볼 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장 사마 중에 사마라고 있지만 간부인 그의 죽음 때문에 신심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사마에게 분동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죽음에는 무엇인가 커다란 의미가 있을 터이다. 도다는 사랑하는 제자인 오노를 위해서도 또 수많은 회원을 위해서라도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도다는 신이치가 돌아가자 원고지를 펼쳤다. 만년필을 잡더니 첫째 줄에 오노군의 죽음을 애도한다 라고 썼다. 사랑스러운 제자의 가엾은 죽음을 생각하자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도다의 뇌리에는 소탈하게 웃는 오노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볼을 적셨다. 그는 잠시 사색에 잠기더니 넘치는 애정을 펜에 의탁해 노도와 같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노군, 자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놀랐다. 우리 학회는 내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대간부가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청년부에서 어떤 의미에서도 부대장급이 죽은 일은 없었다. 대오원조님에게 봉사하는 몸으로서 한때는 다만 놀랄 뿐이었다. 생명상에서 이를 논하자면 3세의 숙명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다는 북받치는 슬픔을 억누르며 애써 냉정하게 쓰려고 했다. 부대장으로서 건강하게 신심에 면류하던 동지가 왜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가? 대성인 불법은 숙명 전환을 가능케 하는 대법이 아닌가? 도다는 지금 회원들의 마음에 움튼 이 물음에 대해 3세의 생명상에서 정면으로 답하고자 했다. 죽음에 대한 해명이야말로 불법의 위대한 법리를 증명하는 일이다. 그 3세의 숙명에 대해 건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가정불화라든지 돈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석존도, 천태도, 묘락도 설했다. 하지만 생명의 전환에 대해서는 석존도, 천태대사도, 니치렌 대성인도 깊이 고민하셨던 점이다. 석존은 석존의 관점에서, 천태는 천태의 방식으로, 대성인은 대성인의 방식으로 모두 다 해결하셨다. 여기에는 깊은 사색과 강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선철들은 강하게 주장하셨다. 니치렌 대성인은 3대 비법의 본존을 근본으로 생명 문제를 해결하셨다. 만약 우리가 이에 수순한다면 반드시 대성인의 말씀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도 어서의 반리 원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과거의 무량한 재죄, 종종의 악업을 지음해 이 모든 죄보 혹은 경이 당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밖의 종종의 인간의 고보를 현세에 가볍게 받음은 이는 호법의 공덕력에 의하기 때문이니라. 이 경문은 과거세의 많은 죄와 악업을 만든 자가 그 과보로 사람들에게 경시당하는 등의 괴로움을 만난다고 설하신 구절이다. 그리고 본래 그 괴로움은 깊고 커서 미래세까지 이어지지만 불법을 지킨 공덕으로 현세에서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밝히셨다. 도다는 묵묵히 만년필을 달렸다. 어서의 이 말씀에 따르면 자네가 당한 횡사도 가볍게 받은 부류에 속한다고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3세의 생명관도 모르고 불법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망언이다. 그리고 도다는 형제초에서 대성인이 인용하신 열방경의 횡사의 재앙을 당하고 가책, 매욕, 편장, 폐계, 기아, 곤고, 이와 같은 등의 현세의 경보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라는 글호를 인용하며 말했다. 이 횡사의 재앙을 당하고는 횡사를 말한다. 경문이 뜻하는 바는 금세에 횡사해야 하는 까닭도 또 남에게 가책당하거나 매도당하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하는 까닭도 현세에서 과보를 가볍게 받는 모습이고 이로써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가르침이다. 대성인은 이 경문에서 여러 가지 고보를 받는 인을 밝히시고 이케가미 형제에게 자신이 과거의 방법자였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라고 지도하셨다. 요컨대 우리가 당하는 고보의 인은 과거세의 정법을 행한 사람을 적대한 방법죄에 있다고 명시하셨다. 그리고 그 죄는 깊을지라도 금세에 정법을 신수하고 행하는 공덕이 크기 때문에 미래의 대고를 불러 금생의 소고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다. 그야말로 전중경수의 법문이고 괴롭고 비참하게 보이는 과보도 3세에 걸친 불법의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위대한 공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대성인은 그 사실을 의심하여 현세에서 받는 경고를 참지 못하고 퇴전하면 안 된다고 훈계하셨다. 도다는 이 글의 결론을 이렇게 써내려갔다. 대성인의 뜻을 배견하건대 자네가 당한 횡사는 현세에서 받은 소고이다. 조금도 괴롭지 않고 아프지도 않다. 더구나 죽어서 대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성불의 상을 나타냈다. 또 사후에는 대성인 쓰라에서 다음의 생명활동을 위한 강한 근원을 받게 된다. 기쁨으로 받아들일지 슬픔으로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자네를 위해 기쁨이라고 여긴다. 바라건대 오노군, 바야흐로 광선유포의 도상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상에 다시 태어나 우리 동지와 손을 맞잡고 대성인의 유명을 달성하지 않겠는가. 젊디 젊은 청년으로서의 자네를 볼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빨리 학회로 돌아오라. 동지들은 자네가 돌아오기를 대망하고 있다. 사랑하는 제자가 당한 무참한 교통사고와 죽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광선유포의 목숨을 바치고 대난을 견딘 도다 조세인은 성운에 비추어 그 진의를 명확하게 직연할 수 있었다. 그는 신심의 눈으로서 생사의 시면을 응시했다. 1월 28일 오노 히데토시의 경야가 거행되었다. 도다는 경야의 자리로 달려가 오노의 유체를 껴안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도다는 어쩔 수 없이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전원을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부탁했다. 신이치는 경야의 자리에서 오노의 명복을 빌고 정중히 독경 창제를 했다. 그리고 슬픔으로 수척해진 미망인을 힘껏 격려했다. 부인, 지금은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 슬픔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오노 씨는 전철에 치였지만 불가사의하게도 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자는 듯한 임종의 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노 씨가 훌륭하게 수갑을 전환하고 성부를 이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고 해도 가족이 진즉에 신심에 면류하면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남편은 부인이 강하게 끝까지 살아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터입니다. 지면 안 됩니다. 신이치는 슬픔으로 얼어붙은 미망인의 마음에 용기의 빛을 밝혀주려고 온 힘을 다해 말했다.
출장 중이던 사장 주조 기요시도 서둘러 돌아와 장례식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오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후느껴 울었다. 오노군 아팠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그것은 주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이었다. 그 말에는 만감의 심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노와 가장 관계가 깊은 후지카와 가즈마사는 경야의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신이치는 후지카와에게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미래를 걱정했다. 이튿날 도다주세이는 후지카와가 경야에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얼굴을 붉히며 격노했다. 뭐라고? 후지카와는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 선배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태도이지 않은가? 앞으로 후지카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믿지 마라. 2월 4일 도쿄 이케부쿠로의 조자이사에서 오노의 부대장례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친했던 동지들이 조사를 낭독한 뒤 도다조세이가 쓴 애도사를 고니시 이사장이 대독했다. 구구절절 사랑하는 제자에게 호소하는 듯한 도다의 말에 장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3세의 생명이 실재함을 설하고 영원한 생명관에서 내린 도다의 결론. 나는 자네를 위해 기쁨이라고 여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청년들의 표정에 한 줄기 빛이 스쳐가는 듯 했다. 두꺼운 비구름 한 모퉁이에서 비치는 빛이 구름을 거두어내듯 도다의 애도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도와 희망을 주었다. 그 무렵 도다 조세이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12월 하순에는 간 경변증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의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1월에 실시한 검사 결과도 매우 양호했다. 유로빌린체와 빌리루빈뇨도 음성이고 혈청 황달 지수도 이제 거의 정상치에 가까운 8이었으며 간장도 분명히 작아졌다. 다만 당뇨가 양성을 나타냈지만 가벼운 정도이고 당장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전신 쇠약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의지가 굳고 강직한 도다는 원단에도 본부의 모습을 나타냈고 또 총본산에도 갔다. 그리고 피로가 심해지면 2, 3일 정량하면서 복귀할 날을 기다렸다. 간 경변증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병마를 이겨낸 도다는 쾌유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생각했다. 도다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수발한 순회 간부들을 초대해 그 노고를 위로하고 싶었다. 도다는 그날을 그의 58살 생일인 2월 11일로 잡았다. 그 하루 전인 10일 아침, 야마모토 신이치가 도다의 집에 찾아왔다. 신이치는 7일부터 간사히 지도를 하고 야간 열차로 도쿄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보고하러 방문했다. 도다는 간사의 현황을 듣고 신이치에게 말했다. 간사이는 완벽하게 구축되었구나. 이로써 일본 광선유포의 기반은 갖추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앞으로 7년 동안 어디까지 해내느냐에 달렸다. 도다는 신이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안경 속에서 도다의 눈이 불타올랐다. 서둘러야 한다, 신이치. 7년 후에 300만 세대까지 할 수 있겠는가? 도다는 지난해 12월 남자부총회 이튿날에 7년 뒤의 지표로서 신이치에게 200만 세대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깊이 생각한 끝에 장대한 광포의 전망을 세우고 그 전망을 실현하려면 전진의 발걸음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느꼈다. 그렇지만 그 전망을 이루는 존재는 도다 자신이 아니라는 점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병마를 이겨냈다고는 하지만 도다는 남은 수명이 길지 않으리라는 점을 각지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단호히 대답했다. 네, 해내겠습니다.
더욱더 용기가 솟구칩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의 구상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도다의 생각은 그대로 신이치의 서원이 되었다. 도다는 그런가 하며 웃음을 띠고는 기쁜 듯이 말했다. 신이치, 자네 손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1,000,000명이 신심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야말로 굉장할 거야. 기대된다. 참으로 기대된다. 신이치는 그 말을 유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각인시켰다. 스승에게서 생애의 큰 지침을 받았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고동치고 있음을 느꼈다. 2월 11일 저녁, 도다주세의 퇴유 축하를 겸한 생일 축하연이 도쿄 시내에 있는 중화 요리집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실과 도쿄의 지부장, 청년부 최고 간부, 부인부 본부 상임위원 등 간부 40여 명이 초대되었다. 도다는 편안한 전통복 차림으로 방에 들어오면서 이야 하고 일동에게 외쳤다. 모두가 오랜만에 듣는 도다의 원기 있고 친밀감 넘치는 목소리였다. 도다는 식탁에 앉아 얼굴들을 쭉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투병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노고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회 운영에 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 도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자 참석자들은 황송해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회장에 취임한 지 7년이 되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7년마다 난을 만난 셈입니다. 1943년 탄압으로 투옥되었고 또 1950년에는 사업 문제, 그리고 이번엔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병도 타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7년 동안 회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작정이니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을 띄었다. 어딘지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 까닭은 자신의 목숨이 오래 남지 않았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리라. 그러고 나서 도다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회원 지도에 상당히 힘을 쏟아왔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다지 지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원의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은 간부의 신심 문제이고 간부가 성장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학회가 발전하려면 먼저 회장인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교육하고 연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부에서는 지부장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지구부장도 반장도 잘하게 됩니다. 뭐라고 해도 먼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나도 그럴 작정으로 내일부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부에 나가 지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부탁합니다. 병치료에 관한 회고가 아닌 어디까지나 미래를 목표로 하는 지도였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자개하는 일부터 시작해 간부들의 분기를 촉구했다. 도다의 지도에 응해 모두를 대표하여 고니시 이사장이 한마디로 결의를 표했다. 저희 제자일동은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심간에 새겨 다 함께 새로운 결의로 철저히 분기할 것을 서원합니다. 그리고 건배를 했다. 축하연이 시작되었다. 축하연은 기쁨에 넘치고 이윽고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다. 백호대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1고등학교 기숙사가인 옥배의 꽃을 띄우고를 큰 소리로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다. 부인부는 모두 함께 다바로 자카를 불렀다. 비가 오고 온다.
사람과 말은 젓는다.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다바로자카. 도다주세이는 가늘게 뜬 눈으로 열창에 맞추어 주먹으로 가볍게 탁자를 치면서 잠옷 유쾌하게 듣고 있었다. 오른손엔 피 묻은 검, 왼손엔 곱비. 말을 탄 늠름한 미소년, 천하를 쥘 때까지 소중한 몸. 벼룩에게 물려서야 되겠는가. 여러분은 이 노래의 의미를 아는가? 노래가 끝나자 도다가 참석자들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이 노래는 세난 전쟁 때 전령이 된 사스마군의 청년 미야케 덴바치로를 위한 노래라고 한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사스마군은 구마모토의 다바로자카에서 관군과 격전을 벌였지만 무기와 탄약이 풍부하고 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관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과 소년이 목숨을 잃었다. 사이고라는 인물은 훌륭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능한 젊은이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말았다.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침내 패전이 결정되었을 때 사스마의 본진에 패배를 전하는 전령을 보냈다. 그 명령을 받은 자가 20살의 미야케 덴바치로였다. 동지들은 잇따라 전사했다. 격전 중이라 덴바치로도 완전히 지쳤다. 하지만 그는 죽어간 동지들을 위해서라도 전령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반드시 천하를 잡겠다고 맹세하면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말을 타고 적의 포위망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 뒤에 덴바치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년부 여러분은 살고 또 끝까지 살아서 천하를 잡고 민중의 낙토를 만들어야 한다. 하찮은 실패로 몸을 망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도다는 합창한 부인부들을 보고 말했다. 이 노래에는 또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고 어린이까지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중에는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아들도 있을 터이고 또는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들도 있을 터이다. 상처를 입고 돌아온 자식을 몰래 숨겨두고 치료해준다. 세상에 내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시켜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 또다시 세상에 내보내려고 한다. 그런 어머니의 심경을 읊은 노래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부인부 여러분도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켜 광선유포의 뜰로 내보내야 한다. 반드시 내보내야 한다. 도다의 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도다주세이는 2월 14일자 세이쿄 신문에 나의 투병 80일이라는 제목으로 수기를 실었다. 그를 엄습한 대난이라고도 해야 할 이때의 투병 체험을 도다는 있는 그대로 모든 회원에게 전하고 싶었다. 작은 일에도 조짐이 있다. 하물며 큰 일에 있어서랴. 1951년 회장에 취임한 이래 실로 7년. 돌이켜 생각하건대 75만 세대를 절복하지 못하면 내 무덤은 만드지 말라. 유골은 시나가와 앞바다에 버려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했다. 그런데 대오본진의 위강 세력에 힘입어 1957년에 이미 75만 세대를 돌파하고 히에이산의 상법 강당의 소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유유히 법화 본문의 대강당이 낙성된 기쁨을 눈앞에 두게 이르렀다. 우인의 명예로서 이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기뻐하면서도 삼장사마가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4월 1일 병마와 사마가 여러 차례 내 몸을 덮쳤다. 왔구나 하고 생각했으므로 동분서주하면서 투병 생활에 들어갔지만 11월 20일에는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되어 마침내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어느 의사나 이제는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광선유포 도상에도 이르지 못했고 건축에 비유하자면
겨우 땅 고르기가 끝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토대도 또 기둥도 생각하면 지금 이 생명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버릴 수는 없었다. 의사는 반년이 지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훌륭한 경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의사에게 말했다. 당신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오. 나도 생명 철학을 조금 배운 사람으로서 생명을 연장시킬 방법은 조금 알기 때문에 나 또한 최선을 다하겠소. 잘 부탁하오. 마음속으로는 이 최악의 투병 생활은 한 달, 1월에는 첫 등산을 하고 3월에 있을 대강당 낙성 총 등산 때는 내 발로 총본산에 가서 총 지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1월에는 첫 등산을 하고 총본산에서 닷새를 보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하산 뒤인 1월 7일에는 의사가 중병이라고 진단하고 경고한 간장병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음이 밝혀졌다. 남은 병은 당뇨뿐이었지만 이것은 현 시점에서 생명에 직접적으로 급격한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도다는 먼저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써내려갔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학과 신앙과의 관계를 논했다. 그는 자신이 체험을 통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위대한 힘을 밝히려고 했다. 체험이야말로 1만 마디 말보다 뛰어난 증명이다. 나는 의술을 배격하지는 않는다. 마치 지혜를 얻으려면 지식의 문을 빠져나가야 하듯이 건강의 길에 의술을 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현대의학이 최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치 도로기사가 측량기술로 도로를 측정하듯이 나는 의학과 의술을 건강의 길을 측정하는 기술로서 대우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몸에 덤벼든 병마와 사마는 묘법으로서 타파하고 그 경과는 의술로서 알 수 있도록 해왔다. 그 덕분에 만 57이라는 나이는 나이를 끝마치고 2월 11일 58살의 생일을 택해 완전 쾌유를 축하하게 되었다. 옛날에 나그네가 십리마다 세워진 이정표를 하나씩 따라가며 여행했듯이 나도 7년, 또 7년 이렇게 70리길 이정표를 지나면서 광선유포의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지 여러분이 협력해 주기를 바라며 병의 경과를 대강 보고한다. 도다는 수기에서 그 후 병에 걸리기 전까지 즐겨 마시던 위스키도 마시고 싶지 않게 되었고 흡연도 많이 줄였다. 더구나 맛있게 피울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썼다. 또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일은 당뇨병이 과거 15년 전에 투옥 생활을 할 때 발병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뇨병으로 왼쪽 눈의 망막이 상했는데 지금까지 안과 의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불치병이라고 해서 나도 그런가 하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때때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현상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병으로 췌장을 철저히 치료했더니 왼쪽 시력이 되살아나 70% 정도 보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죽은 망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오본존에게 망막을 하나 하사받은 셈이다. 오로지 어본존에게 감사드리는 마음만 가득할 따름이다. 이 수기의 서두에서 도다는 7년마다 찾아온 난을 언급했는데 지난해 여름에는 유바리의 탄노 문제와 오사카에서 고니시 이사장과 야마모토 신이치가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다투어 일어난 이 사건들이 도다의 심신을 몹시 괴롭혔다. 또 오사카지검이 도다의 체포와 투옥을 노린 일을 생각하면 장마의 폭풍우는 도다라는 광선유포의 지도자를 노리고 격렬하게 불어닥쳤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그는 그 장마를 멋지게 뿌리치고 지금 개가를 드높이 연주했다. 엄동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봄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흰 눈에 덮인 후지산을 등지고 본문 대강당이
삼나무 숲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2월 22일에는 대강당 낙성 총등산을 대비해 추진해온 자쿠니치보와 류쇼보의 중계축을 끝내고 낙성 법요를 열었다. 방의 증계축은 창가학회의 발전에 따라 등산자 수가 격증하자 1954년 여름 무렵에 착수했다. 1955년 5월에는 히가시노보를 신축했고 이후 리쿄보, 미나비노보, 조렌보, 렌조보, 혼주보, 샤칸보, 렌토보, 구조보, 혼쿄보, 간교보를 증개축했다. 모두 도다주세이를 비롯한 창가학회 회원의 정성을 다한 외호로 비롯된 공양이었다. 또 숙방에 국한하지 않고 1953년 4월에는 붕괴 직전에 있던 오중탑을 복원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어영당과 렌조보를 복원했고 1955년 11월에는 봉안전을 건립했다. 나아가 1956년 3월에는 수도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총본산을 착실히 정비했다. 그리고 더욱이 도다가 염원한 본문 대강당도 준공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황폐하기 이를 데 없던 총본산이 도다 조세이의 회장 취임 이래 7년 사이에 장엄하게 일신되었다. 자쿠니치보와 료쇼보의 낙성보뷰를 위해 총본산에 달려온 도다는 저녁 노을 속에 펼쳐진 총본산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홀로 깊은 감개에 잠겼다. 그는 세상을 떠난 니쇼를 그리워하며 말했다. 이 총본산을 보십시오. 도다가 생애를 건 적성의 증거입니다. 드디어 대법 흥룡의 기반이 갖춰주었습니다. 이튿날 23일에는 대강당 인도가 거행되었다. 대강당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총면적 2,800평의 7층 누각이다. 3층과 4층은 천장이 없는 강당으로 되어 있고 넓이는 약 350평에 주위는 긴 복도로 둘러싸여 있다. 또 강의실, 회의실, 귀빈실 등 외에 옥상에는 연못이 있는 정원도 만들어 어떠한 내빈을 초대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근대적이고 장엄한 건물이 되었다. 1956년 12월 기공식을 한 이래 1년 2개월이 지나 창가 동지의 진심이 여기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공사 기간 중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공사 현장에서는 옛날 돈이 발굴되었다. 또 좋은 물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파게 됨으로써 늘어나는 등산자들이 마실 음료수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시공회사가 대강당을 인도한 뒤 도다주세이는 법주 호리고메 니치준을 안내하면서 대강당 내부를 돌아보았다. 그의 마음은 낙성의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불안했다. 새벽녘 하늘에 청사색으로 물든 후지산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이윽고 흰눈에 뒤덮인 산이 아침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3월 1일 총본산 다이세키사 문 앞에는 날이 채 밝기도 전부터 버스가 줄지어 도착했다. 참석자는 축, 낙성 대강당이라고 쓴 문자가 걸린 삼나무 잎으로 만든 문을 지나 희희낙낙하면서 참도를 걸어갔다. 하늘에는 광고 풍선이 떠 있고 폭죽이 터졌다. 백설이 빛나는 후지산을 저편으로 하여 화창하고 맑게 갠 하늘을 향해 대강당이 우뚝 솟아 있었다. 등산자들은 바로 눈앞에서 이 대강당을 보게 되자 그 장엄한 모습에 놀라서 숨을 죽였다. 회원들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 생활비를 쪼개가며 공양금을 어렵게 마련했다. 권력의 비호가 아닌 민중의 진심 어린 정제로 광선유포의 일제를 육성할 대강당을 건립한 일은 회원들의 꿈이자 긍지이기도 했다. 대강당은 그야말로 법화 본문 대강당이라고 부르기에 걸맞은 민중의 손에 의한 민중을 위한 불법의 전당이었다. 설레는 기쁨을 안고 대강당 앞에서 기다린 참석자들은 오전 9시부터 강당 안으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도다의 마지막 원업인 본문 대강당 낙성 법요가 시작되었다. 니치준의 도사로 독경을 하고 방평품을 끝내자 대강당의 공약 내용을 적은 목록을 회장 도다조세이가 봉정했다. 이에 대해 니치준이 승낙서를 건네고 이어서 경찬문을 봉독했다. 그러한데 여기에 법화강 대강두 창가학회 회장 도다조세이가 일천 광포를 기원하여 본문 대강당의 일대 법성을 건립하여 기진했다. 그 규모를 보건대 일본 불교계에서 미중유의 본문 대강당이고 백악의 7층 누각은 참으로 이는 동해의 위관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장엄 광대를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이 대강당에 강경 논담의 꽃이 피지 않고 설법 강연에 벚꽃을 치지 않는다면 어찌하는가. 옛날에 전교대사는 A산에 정문의 대강당을 건립하고 일본 불교계를 지도했다. 지금 이곳에 법화 진실, 본문 대강당이 호련히 용출했다. 감히 일본 불교계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러한데 지금 황선유퍼를 원업으로 하는 75만 세대 창가학회 회원이 아침 저녁으로 멈추지 않는 절복 역화는 참으로 현대 불교계의 동향을 좌우하려 한다.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다. 경찬문 봉독에 이어 다시 독경을 하고 창제함으로써 법요의 제1부를 마쳤다. 제2부에 들어가자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 이 경사스러운 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도다조세이가 커다란 박수를 받으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띤 도다는 마르고 여인 몸과는 걸맞지 않게 기백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니치렌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은 모두 미노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할 나위도 없이 미노부는 대성인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총파입니다. 그런데 그 미노부에게 당사는 무엇을 하더라도 지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서를 발간할 때 미노부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이 질 것 같아 매우 분했습니다. 그래서 학회는 열심히 작업을 추진하여 미노부를 추월하고 훌륭한 어서를 만들었습니다. 축전 인사치고는 색다른 내용이었다. 조금 전 예하가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정문의 법화경이 응용되었을 때는 히에이산의 강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히에이산의 정문 강당은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본문 대강당이 훌륭히 완성되었습니다. 이 대강당 건립은 75만 세대 사람들이, 아니 80만 세대 넘는 사람들의 진심이 일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강당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립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다는 솔직하게 마음속 생각을 말했다. 이제부터 예아가 술을 주신다고 하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근래에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름없이 마실 수 있으니 오늘은 마음껏 마시고 죽어볼까 합니다. 와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순간에 불과했다. 죽음이라는 도다의 말에 참석자 대부분은 깜짝 놀랐고 장내는 곧바로 정적에 감싸였다. 도다가 농담처럼 죽음을 입에 담은 까닭은 신변에 살며시 다가오는 죽음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이미 생사를 초월했다고 해도 좋았다. 수량품에는 무유생사, 약퇴약출, 생사의 혹은 물러가고 혹은 나옴이 없고라고 써 있는데 이 경문은 살아있다거나 죽었다는 것은 하나의 변화에 지나지 않으며 생명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도다는 이 경문을 깊이 확신할 수 있었다. 생사를 뚫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체득했다고 해도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까지도 웃으며 말할 수 있었다. 또 75만 세대를 달성하고 대강당 낙성을 본 지금, 다만 오로지 기뻐서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것이 그의 심경이었다. 도다 조세이는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이 대강당은 모두 여러분 덕분에 완성되었습니다. 지역에 돌아가면 도다가 진심으로 감사해 하더라고 모두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중히 감사의 말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창가학회는 단 100엔의 돈도 1000만엔의 돈도 진심으로 다룹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 공양해 주신 분에게 나는 100엔 정도밖에 공양하지 않았는데 도다가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 미안하구먼 하고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100엔짜리 한 장이 10엔짜리 동전 하나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 진심이 기쁠 따름입니다. 또 그것이 위대한 복운을 쌓아가게 하는 법입니다. 돈을 갖고 싶으면 일본 은행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은행에 가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도다는 동지들의 진심 어린 공양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개 반역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정계입니다. 정당을 보십시오. 만약 이 가운데 정당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다는 입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와 하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식전에는 도다의 우인이자 총리인 기시노부스케가 대리로 보낸 정치가를 비롯해 정계인 몇 명도 내빈으로 참석했다. 공산당이든 사회당이든 자민당이든 같은 패끼리 싸우고 분열할 따름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개 반역의 모습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다툼만 일삼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로 뭉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개 반역이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구제하는 것이 묘법의 힘입니다. 이 대강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구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기에 학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의 민중이, 여러분이 세계를 향해 진정한 신심의 힘을 나타낼 때입니다. 더욱 명심하고 신심제일로 면려하여 이 일본의 진실한 낙토를 건설하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것으로 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패전으로부터 10여 년, 도다주세이는 사람들이 리치된 대성인의 불법을 근본으로 하여 사회 건설에 면려할 때 비로소 참된 일본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세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선언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천리를 배우는 전당은 대강당 외에는 없다고 도다는 생각했다. 다만 사찰을 장엄하게 하고 권위를 세우는 가람이 되고 만다면 거기에는 살아있는 불법의 맥동은 없다. 도다는 이야기하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몇 번이나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는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 앉을 때 발걸음이 휘청거리며 도다의 몸이 기우뚱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앉았다. 아직도 그치지 않는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제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호소이 총감이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니치준이 도다 조세이에게 상장과 기념품을, 설계자 요코타 기미오와 시공회사 사장에게는 감사장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도다가 받은 상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귀하는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종문을 훌륭히 융성시키고 지금 또한 이에 대강당을 건립 기진하여
총본산을 장엄하게 함과 동시에 광선유포의 기초를 확립한 공이 크므로 이어서 내빈 축사로 이어지고 학회가 합창 폐회사를 끝으로 식전을 마쳤다. 그런 다음 오후 1시부터 축하연에 들어갔다. 도다는 니치중과 함께 내빈을 초청해 행하는 6층 귀빈실 축하연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5층 대회의실에는 사족의 축하연을, 그리고 대강당에서는 학회원의 축하연을 개최하기로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도다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선생님, 가시죠. 도다의 팔은 따뜻했다. 신이치는 몸 안에서 맥동하는 스승의 고동을 느꼈다. 하지만 스승의 팔은 건강했을 때와 비교해 훨씬 가늘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기요하라 가스, 모리카와 가즈마사도 와서 도다를 에워싸고 엘리베이터로 갔다. 엘리베이터가 오르기 시작하자 도다는 시이치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자, 이것으로 내 일은 끝났다.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좋다. 신이치, 다음은 자네 차례다. 부탁하네. 신이치의 몸에 강한 전류가 흘렀다. 신이치는 긴장한 표정으로 도다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빛났다. 예. 자신을 고무하는 깊은 결의가 담긴 목소리였다. 그뿐이었다.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약간 거친 도다의 숨소리가 들렸다. 스승과 제자는 무한한 생명의 말을 대화하듯 침묵한 채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엄숙한 순간이었다. 기요하라와 모리카와도 긴장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도다와 시니치의 엄숙한 순간의 모습에서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이어지는 광선유포의 계승을 예리하게 느꼈음이 틀림없다. 도다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빙긋 웃음을 지었다. 엘리베이터는 6층에서 멈추었다. 축하연은 오후 2시경에 끝났다. 도다 조세이는 퇴장하는 니치중과 네빈을 6층 귀빈실에서 단좌하며 배웅했다. 그리고 일어서려는 순간 그의 몸이 비틀거렸다.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인지 오랜만에 마신 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순간적으로 신이치가 도다의 오른팔을 부축했다. 아니, 괜찮네. 도다는 신이치에게 몸을 의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었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신이치의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도착하니 남자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비롯한 청년부 간부가 대기하고 있었다. 아키즈키가 도다의 다른 한쪽 팔을 잡았다. 도다는 기쁜 듯이 누구에게나 말을 건네며 발걸음을 옮겼다. 수고했네. 모두 잘해주었다.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났네. 대강당을 나오자 앞 광장에는 봄볕을 맞으며 스태프 청년들이 음악대 연주에 맞추어 학회가를 합창하고 있었다. 환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도다는 웃으면서 청년들 속으로 들어갔다. 청년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얼굴 가득 띠면서 그를 맞이했다. 도다는 음악대 옆에까지 가자 내가 북을 치겠다고 말하고 음악대원이 쥐고 있던 큰 북채를 잡았다. 그는 이날의 성대한 의식을 음지에서 뒷받침한 청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었다. 이렇게 치는가? 이렇게 치면 되는가? 도다는 양옆에서 부축을 받은 채 허리를 구부리고 북을 둥둥 쳤다. 그리고 왼손으로 북 위에 심벌질을 치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주위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큰 박수가 터졌다. 신이치가 곁에 있는 음악대장에게 무엇인가 속삭였다. 음악대가
학회가를 연주했다. 신이치는 직접 지휘를 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의 원기왕성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도다는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신이치는 지휘를 중간에 멈추고 다시 도다의 팔을 부축했다. 도다는 이 합창의 배웅을 받으면서 신이치와 아키즈키의 부축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다. 그는 니쿄보를 향해 걸으면서 곁에 있는 신이치에게 말했다. 내빈들은 대단히 감격했다. 학회가 있는 한 일본의 안테는 문제 없다. 새벽에 태양을 보는 듯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코 아첨은 아닐 터이다. 신이치는 섭외부장으로서 잘 싸웠구나. 앞으로는 학회의 정의를 세상에 어떻게 인식시키느냐가 승부이다. 외교전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내일부터 드디어 총등산이군. 내가 단호히 지휘하겠다.